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터TV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가와사키 G1000 SS 모델 총평 시험. 일단 매우 좋아요. 일단 좋습니다. 좋고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좋아. 사. 농담이고. 일단 제원을 한번 일단 살펴볼게요. 제원을 살펴볼게요. 일단 엔진은 순행 4스트로크 4기통 엔진입니다. 4기통. 그 다음에 1043cc. 배기량 1000이고요. 압축비는 11.8대 1입니다. 참고로 MT-07이 11.5대 1.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그죠? 준수한 압축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마력은 142마력, 10,000rpm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토크는 11.3kg/m, 7,300rpm에서 나오고, MT-07이 6.8kg, MT-09가 8kg, 얘는 무려 11.3kg. 토크가 좋아요. 그 다음에 타이어는 전류는 120, 70, 17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후륜은 190 사이즈가 들어갔어요. 190, 50, 17. 타이어는 브리지스톤 S22 원래 출고 타이어로 나오다가 이제 브리지스톤 S21이 단종이 됐죠. 지금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지금 나오는 건 아마 재고일 수도 있고요. 근데 21이 나왔죠. 지금 S21이 출시됐기 때문에 지금 차량을 구입하시면 S21이 달려서 나온답니다. S21은 또 평이 좋은 타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스포츠 타이어고요. 투어링 타이어가 아닙니다. 스포츠 타이어가 출고 타이어로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전류는 듀얼로 4피스톤 캘리퍼가 장착된 듀얼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후륜은 1피스톤 캘리퍼에 싱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 전륜 브레이크에는 그냥 그 어떤 뭐 브렘보라든지 이런 뭐 니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와사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스펜션은 둘 다 전륜, 후륜 전부 리바운드 댐핑, 그다음에 프리로드 조정이 다 되고요. 특히 후륜 서스펜션의 그 프리로드 조정하는 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큼지막한 레버를 이렇게 돌려서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오늘은 텐덤도 하고 짐도 많이 실려나 오늘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쉽게 조정하고 오늘은 혼자 타야지. 그런 식으로 프리로드 조절이 쉽게 이렇게 큼직한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이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연료 탱크 용량은 19L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주행하더라도 큰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연료 충전 스트레스 없이 주행할 수 있게끔 큰 용량이 들어가고, 시트고는 820mm입니다. 제가 타니까 제가 키가 173인데요. 뒤꿈치는 안 닿습니다. 앞꿈치가 이렇게 까치발 정도는 아니고 앞꿈치가 약간, 뒤꿈치는 절대로 안 닿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량은 230kg. 중량은 230kg. 묵직하죠? 묵직한데 그 무게감을 크게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따 얘기 나올 건데요. 모든 게 편해요. 편합니다. 편함 그 자체. 편하다기보다는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타보니까 총평. 딱 타고 운전석에 타고 시동을 걸고 한 15m만 주행을 하면 바로 느낌이 듭니다. 가와사키가
바이크라는 모터사이클의 표준이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만든 바이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게 거기 있어요. 그 자리에 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핸들이 있고 니그립을 해야 될 공간에 니그립을 해야 될 공간이 있고 스텝이 있어야 될 위치에 스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힐 가드 그 뒤꿈치로 이렇게 차체를 잡는 힐 가드도 거기에 있어요. 다 거기에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그래서 너무 편합니다. 편하고 표준적이에요. 그냥 딱 노멀 그 자체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그냥 때린 게 바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 RPM에서 이게 없어요. 노킹이 없어요. 탁탁탁탁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6단 기어에 시속 60km. 그러면 RPM이 200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가속을 해도 아무런 불안정하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갑니다. 꼭 차 느낌. 편안하게. 그래서 오너분들도 빨리 기어를 올려버린대요. 그냥 고단까지. 그리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주행한대요. 그런 토크 분포가 지금 나중에 설명이 나올 텐데 아주 자유롭고 편안한 크루징이 가능한, 여유롭게 크루징이 가능한 그런 세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스텝 위치, 핸들 위치, 니그립, 탱크, 시트, 높이라든지 모든 게 운전하기에 표준적인 위치에 들어갈 때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듀얼 스로틀 밸브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도 이런 기계 쪽에는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고 듀얼 스로틀 밸브가 있대요. 안에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 개일 때는 조절이 힘들다. 이게 갑자기 초보자들이 확 했을 때 빵 튀어나가는 위험성이 있다. 근데 이걸 억제시키고 항상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영리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드러워요. 고 RPM에서는 물론 강한 출력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게 갑작스럽게 팍팍 치고 가는 그런 거는 부드럽게 세팅이 되죠. 타기 정말 편하게 세팅이 되어 있답니다. 윈드 스크린이 투어러답게 3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특별한 공부는 필요 없고요. 손으로 누르고 각도를 그냥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놓으면 고정되고 윈드 스크린이 조절이 되고요. 주행 시에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정차해서 한 손으로 누르고 제끼고 다시 운행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가방을 빼놓을 수 없죠. 가방이 크고 디자인이 이뻐요. 일체감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 차를 그냥 혼자 탈 거다 하면 모르겠지만은 내가 텐덤도 해야 되고 여행을 가야 된다 하면 요거는 무조건적으로 사야 되는, 장착을 해야 되는 옵션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디자인도 이쁘고 실용성도 좋아 보였습니다. 용량도 크고요. 가방 좋아요. KTRC라고 이니셜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KTRC란 것은 가와사키 트랙션 컨트롤 줄임말이에요. 그냥 가와사키에서 만든 트랙션 컨트롤, 그냥 TCS라고 보면 됩니다. 요게 3단계로 되고요. 요걸 적절히 이용해서 따로 레인 모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적절히 조절을 해서 자기의 운행 스타일 또는 그날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해서 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워 모드가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F, 이니셜 F, 그 다음에 이니셜 L 이렇게 되는데 풀, 로우입니다. 이거는 어떤 파워, 힘의 어떤 출력의 개념으로서 가득 찬 출력, 그 다음에 좀 낮은, 그러니까 로우 모드로 했을 때는
풀 모드로 했을 때의 한 75에서 한 80%의 출력이 나오는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요것도 역시 적절히 파워 모드하고 KTRC 모드를 적절히 조정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주마다 다 다르게 느끼더라고요. 이게 또 차의 어떤 연식이나 어떤 정비성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나겠지만은 일단 제가 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담력이 좀 강했어요. 일부러 좀 강하게 만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제가 혹시 뭐 다른 바이크에 이렇게 타다가 이렇게 하면 좀 담력이 빨리 이렇게 빡 오는, 그러니까 미세 컨트롤이 약간 좀 버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력이 순간 훅 와요. 이렇게 좀 이렇게 팍 했을 때 쑥 이게 묵직하게 쓱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빡빡빡 이렇게 제동이 되는, 담력이 조금 빨리 다가온다는 느낌. 그렇다고 막 그냥 도로에 꼽힌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담력 문제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이제 텐덤을 하거나 짐을 많이 실었을 때, 그러니까 차량 중량이 많아졌을 때, 사람이 2명이나 타고 짐을 많이 실었을 때 어떤 브레이크가 이걸 전자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이걸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 무게를 감당해낼 담력을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타니까 이제 이게 빡빡 온 거죠. 만약에 텐덤을 하고 짐을 많이 싣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부드럽게 컨트롤이 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혼자 탔을 때는 브레이크 담력이 좀 세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있었고요. 그것도 적응을 하면 충분히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난했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해요. 투어러지만은 타이어도 스포츠급 타이어가 순정으로 출시되고요, 제공되고 하기 때문에 뭐 출력도 고RPM에서는 뭐 좋은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뭐 스포츠 주행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느낌도 좋았고요. 가속력은 뭐 매우 만족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또 고성능 레플리카를 타시던 분은 나는 안 좋던데 이렇게 하면 뭐 저 할 말이 없죠. 충분한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대신 이게 변속하고 빵빵빵 이렇게 치어주는 그런 거는 조금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듀얼 스로틀 밸브 뭐 기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그렇게 나가. 근데 토크는 분명히 센 토크가 있다는 거. 텐덤을 하기 위해서 뒷좌석에 이렇게 승차를 할 때 좀 불편하답니다. 가방이 좀 크다 보니까 가방에 이렇게 걸리고 내릴 때 승하차 시에 좀 불편하다는 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한번 타면 쭉 가니까 요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시트가 이렇게 눌러보면 뭐 푹신푹신 하겠죠, 모든 시트가. 근데 요게 장시간이 될 때, 장시간을 타게 되면 엉덩이에 조금 압박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잠깐 탔지만은 이게 시간이 지속됐을 때 좀 압박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뭐 엉덩이가 아프면 쉬어가면 되니까, 그죠? 이것도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내가 딱딱해서 못하겠다 하면 또 방법은 있죠. 좀 푹신푹신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알기로 이 시트고 조절은 로우 시트를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니죠. 자체 내에서 이렇게 시트고를 조절하는 건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진동이 좀 있어요. 진동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진동이 좀 있다 했는데, 제가 탔을 때 진동이 저는 못 느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기통 바이크에서 나는 진동인데 이걸 진동이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했는데 저속에는 없어요.
한 7,000부터 진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7,000 이하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주행하면 진동이 없어요. 7,000부터 이제 그 이상 RPM부터는 엉덩이가 간질간질하는 그 짠짠한 진동이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좀 뭐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걸 또 오히려 엔진이 운동을 하는구나 이런 걸 또 스포티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건 관점의 차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단점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진동이 좀 일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만 나오니까 좀 이질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동이 발생되는 구간은 아주 일정했어요. 그 구간이 되면 무조건 진동이 생깁니다. 일단 판매 정책이 뭐 2014년도, 2015년식도 있고 2016년식, 이제 2017년식은 또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와요.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와요. 리프트가 아니지.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나옵니다. 페이스리프트 되죠. 페이스리프트 대에서 나오는데 2014년도에 팔던 판매 방식도 다르고 2015년식도 또 바뀌고 팔 때마다 뭐가 달라. 가방을 줬다가 안 줬다가 뭐 선택했다가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뭐가 통일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가와사키 바이크를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수리 어떡하노, AS 어떡하노, 뭐 이런 걱정들 있죠. 제가 이런 거를 오너들한테 실제로 물어봤는데 실제로도 공감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일단은 수리는 다 된답니다. 수리는 다 된대요. 뭐가 뭐 제공을 해서 뭐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수리가 된대요. 되는데 부속은 없어요. 지금 주문하면 언제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부품을 이렇게 일정량을 재고를 잘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부속이 오는 시간 동안 못하죠.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부속이 오면 수리하러 가야 되고, 뭐 이런 수리 기간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수리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뭐 좀 규모가 큰 그 회사들은 잘 부러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보유를 하죠. 그래서 뭐 바로바로 수리되는 것도 있고, 좀 중요 부품들은 뭐 큰 회사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도 작고 뭐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수리는 된대요. 그래서 이 오너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자기가 만약에 가와사키 바이크를 구매하고 싶다면 가와사키 자기 근처에 가와사키 바이크를 좀 잘 만지는 그런 샵을 미리 봐놓고 수리할 곳을 확보해 두고 구매를 하라, 이런 조언도 하시더라고요. 부품 수급 문제랑 AS 문제가 들리는 소문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도 그렇답니다. 쉽게 접근하기는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가격도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엔화에 따라서 가격 정책도 수시로 바꿀 수밖에 없는 뭐 구조겠죠. 뭐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요거는 뭐 앞으로 또 가와사키 팬들이 많아지면, 또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또 이게 또 뭐 개선되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뭐 여느 다른 투어러, 고백이랑 투어러 바이크에서 느낄 수 있는 점들이 느껴졌고요. 총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와사키 G1000 SX 모델을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TV였고요. 저는 제임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시작이 돼야 돼요. 자, 지금부터 차주님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 인터뷰 이런 것들을 해볼 건데요. 인사 한번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안녕하세요. 이 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 이런 거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디자인. 디자인. 네, 디자인 때문에. 저는 목캠하러 가려고. 모터 캠핑. 보통 우리 차 타는 사람들이 그냥 투어 가려고 이제 짐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제일 디자인이 이쁘니까. 내가 이걸 사니까 역시 이거다. 좋은 점. 오토바이 뭐 올해 여러 개 타본 건 아닌데 이거 타고 내가 다른 걸 바꿔야지라는 생각은 아직까지 한 번도 하는 거 없고, 모든 방면에 뭐 짐 보관이라든지 뭐 출력 나가는 거나 그 주행 성능이나 다 만족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매우 만족. 하나의 단점이 있다고 하면 그냥 진동. 진동? 네, 진동. 그건 모르겠던데. 이거는 편집. 잠시. 내가 탔을 때 나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 진동이 있대요. 가보니까. 근데 보통 4기통이 저 정도는 있지 않나요? 이게 딱 수기입과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6,000, 7,000 RPM 때 뭐가. 그건 느꼈어. 엉덩이가 좀 간질간질하더라고. 네, 간질간질한 그냥 그 느낌이. 아, 있어요. 그게 싫다고? 예.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아니지만은. 저 RPM에는 확실히 없어요. 네. 없는데 그 이제 특정 구간이 있더라고. 네. 엉덩이가 간질간질하는. 더 땡겨요. 그거 말고는 진짜 단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뭐 진동 하나. 뭐 그런 점은 이렇게 많이 느끼는 사람은 첨가제 넣어주고 타기도 하는데 뭐 보통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그거 시트는 어때요? 시트 편해요, 불편해? 저는 편한데. 저도. 나는 잠깐 타보니까 이거 한 1시간 계속 타면 한 압박 올 것 같다는 생각 들던데. 그냥 지천은 그냥 스트리트 파이터처럼 그냥 시내에서 타는 용도로 만들어놔서 아주 얇아요. 거의 지천은 1시간 정도만 타도 엉덩이가 아프고, 이건 투어러용이라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은데 뭐 2시간에 한 번 정도만 씌워주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 없어요. 저도. 다른 분은 뭐 시트가 뭐 엉덩이 아프다 이런 거는 뭐 네, 없는. 내 엉덩이가 이상한 거네. 내 엉덩이가 이상한 걸로. 살이 없는. 살이 없는데. 살이 없는 엉덩이. 살이 없어서. 너무나 이게 편하고 딱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어. 오토바이의 표준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출시한 바이크라는 느낌.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바로 저는 탔어요. 그죠? 저 바이크가 이제 모든 바이크가 마찬가지지만 바이크를 만들었을 때 그 용도에 맞게 어떤 자세나 뭐 또 속도, 또 주행풍, 또 안전성 뭐 이런 걸 감안해서 만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장거리를 바이크를 타고 멀리 갔을 때도 피로도가 덜 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이렇게 포지션을 맞춰가지고 컨셉을 잡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아마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하는 말이죠. 농담이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지금 칭찬만 하잖아. 그렇죠. 칭찬만 가면 안 돼. 야, 이건 아니다. 뭐 이런 거. 그 아까 진동은 얘기 나왔고. 그거 말고 없다니까. 브레이크. 저분 가야사키 뭐 영어 아, 사원 저 전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텐덤 했을 때는 어때요? 텐덤. 텐덤을 하기 위한 바이크다. 저는 안 해봐서. 저는 해봤는데 이게 뭐 다른 투어러들은 시트고 연결된 것도 있어요. 앞뒤가. 그렇지. 예, 일체형으로. 어. 뭐 그랬으면 좀 더 좋았지 않을까. 아, 그게 텐덤 할 때 좋아요? 그 오토바이 종류를 타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해보니까 뒤가 좀 높아가지고 이제 뒷사람도 높아서. 어려워하고, 예, 탈 때도 이제 뭐 사이드박스나 이런 게 너무 넓다 보니까는 타는 사람도 힘들고, 또 그냥 이건 추측인데 만약에 텐덤 시에 그 슬립이나 사고가 있으면
뒷사람이 사이드 박스 때문에 탈출이 조금 어렵긴 하니까 다리가 걸려서 그런 것도 좀 예측은 돼요. 바이크에 뒷사람이 텐덤 하려면 올라타야 되는데 올라탈 때 힘들어요 이게. 그 높이도 높은 데다가 높고 또 저희가 뒤에 가방에 또 걸리니까 발 올리기가 그런 점이 좀 불편한데. 텐덤이 좀 승 하차 시에 좀 불편하다. 네. 승차감은 뭐 어떻다 그래요? 텐덤 하신 분은. 승차감은 괜찮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운전자가 불편해요. 뒤에 텐덤을 하면은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브레이킹을 하면은 뒤에 사람이 이렇게 텐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좀 요령을 아는데 보통 사람 일반인들은 그냥 뒤에 텐덤을 하면 앞 사람이 높이가 더 낮으니까 뒤에 어깨를 밀어버려요. 앞 사람 어깨를. 네. 앞 사람 어깨를 밀어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운전자가 더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점은 조금 왜 단차를 그렇게 많이 줬는지 운전석과 조수석의 단차를 우리가 일단 그냥 왜 볼 많이- 때는 그렇게 못 느끼는데 실제로 타면 그렇게 좀 뒤에 사람이 공중에 텐덤이 이렇게 많이 뜨는 올라오는 느낌이 거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가와사키 그러면은 좀 많이 알려진 게 부품, AS, 수리, 부품 수급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실제로 뭐 느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그 부속을 많이 시켜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전중공업이 정식 가와사키 대리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법인은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AS의 기간이나 또 AS 품목이나 또 어디까지 또 AS가 보증이 또 어디까지 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애매모호한 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부속을 시켰을 때 슬립을 하거나 뭐 또는 뭐 바이크 옵션을 더 달려고 하면 주문을 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일본 뭐 가와사키의 부품을 오다를 해서 다시 한국에 오면은 이제 또 우리한테 주는 그런 방식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요. 뭐 빨리 와도 보름 이상. 가격은 부속 가격도 좀 비싼 편이에요. 다른 혼다나 뭐 야마하에 비하면은 비싼 편이에요. AS는 좀 네,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어요. 내일 여지가 있다. 그 센터도 가와사키만 하는 대리점이 없지 않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스즈키나 야마하는 그 전문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정식 대리점이 아닌 세대가 아니라. 네. 그리고 제가 오토바이에 대해서 알고 그 정비하시는 일반 센터 분한테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사람도 가와사키를 접하지 않으니까 보통 센터들이 만지기 좀 까다로워. 의외로 흔하지 정비성은 않으니까. 쉬운데 저희 입장에서도 가와사키 좀 잘하는 데를 찾아서 오히려 가는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일단 가와사키 바이크를 살려면 이런 센터도 한번 미리 알아보고 하는 것도 뭐 좋을 수가 있겠네요. 그런 거 다 알면서도 가와사키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저분 아까부터 계속 가와사키 아, 영어 나는 장원인 것 저거밖에 없습니다, 같습니다. 이제 나는. 영어 너무 만족했기 장원인 것 때문에. 라이트가 어둡다. 아니면 야간 투어 시 안기등이 좀 필수적이다 이런 거. 아니 그 F 모드랑 L 노우 그게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집니까? 느껴집니다. 확실히 네. 어떤 게 변해? 스로틀의 파워, 반응 출력, 아니면 출력이. 진짜 출력이? 네. 더 느려지죠 로우가. 그러면 비 올 때는 로우로. 예. 안타이죠. 하거나 로우가. 그러니까 비올 때는 거의 로우로 하고 그 DTC나 ABS나 이 간섭을 최대한 많이 하는 그게 이제 그 KKC, KTRC. KTRC. 네, 거기 보면 1단, 2단, 3단 그 다음에 오프가 있거든요. 3단에다 놓으면 간섭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레인 모드나 마찬가지라고. 따로 뭐 레인 모드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네, 네. 이렇게 사용자가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안 좋더라고. 저는 다른 알차 탔을 때는 스로틀 개방했을 때도 모드 변경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스로틀을 이제 풀어야만 모두 변경이 가능해요. 네, 정지 상태에서. 정지 상태거나 아니면 달리는 중에서도 스로틀 풀고 모두 변경을 하고 다시 또 스로틀만 오프면 예, 가고 있는 차가 운행하는 중인데도 이게 예, 이게 돼요, 되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스로틀 개방 중에도 되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위험한 거 같아요. 위험하지. 그러니까 스로틀을 푼다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둘이 삿바 잡으세요 일단. 뭐 개인기 없어요? 개인기 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성대모사? 아니요, 바이크 소리. 저는 일단에서 출발을 하면은 보통 6,000 rpm 정도 올라가면 기아를 한꺼번에 2개씩 넣어요. 엄청 좋아요, 편하고. 거의 오토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1단에서 출발해서 6,000 rpm 정도 올린 다음에 기아를 2개를 넣으면 2단, 3단 되잖아요. 3단에서 다시 6,000 rpm 정도 올린 다음에 4, 5, 6단 3개를 넣어요. 그러면 거의 오토처럼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니 진짜 내가 6단을 넣고 시속 60km로 주행을 해봤거든요. 여기 RPM이 한 2000? 네, 2000 맞아요. 뭐 2200인데 잘 가요. 잘 가요. 네. 네, 잘 가요. 뭐 더더더더더더 하는 게 없어. 네, 그거 없어요. 그걸 다 이용하고 계시네요. 네, 네. 평상시에도. 아무리 그때 느낌이 좋더라고. 네, 맞아요. 천천히 이렇게. 지금까지 실제 자, 지금까지 지천 SX 모델을 실제로 타고 계시는 오너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인터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TV였고요. 저는 제임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천 SX로 오세요.